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성장 게임.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내돈내투 ETF 수익률 게임쇼 실전 투자 주린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에 함께하고 계시죠. 6분의 크루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돈연구소의 어벤져스 전략가 그룹. 지금 시즌3 주린이쇼에 와서는 이분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 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탄탄한 전략의 승부사, 일명 강순신. 살수대첩의 달인 강순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되게 표정도 밝고요. 네. 별도 또 이제 별 3개 이제 별 균형을 3개도 맞췄습니다. 확보했고. 네.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이 강영희 팀장님 웃는 것은 뭐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항상 살수대첩, 시장은 떨어질 것을 늘 해지를 하고 반은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를, 그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깨가 으쓱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의 토크에 권리락을 걸어라.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게 한방 있는 퀵 마우스 무한 상방론자 이토마토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요즘 좀 권리락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무한 상방론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항상 이야기되지만 이게 변동성일 뿐이다. 네, 뭐 이유는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따 질문을 던져드릴 거예요. 우리 세 분에게. 삼성전자 지금 69,500원대입니다. 60,000전자. 물을 탈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세 분들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메타버스와 인버스를 사랑하는 양버스. 초강력 울트라 꿀보이스, 허니보이스, KD 한국경제개발은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주명 대표의 그 전략이 실은 그 시즌 1이 아니라 이 주린이 쇼에서 시작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세 개의 방향을 모두 보여주는 게 주린이 쇼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던 게 네. 상향이 1시즌, 시즌 1, 시즌 2가 행복, 시즌 3가 하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네. 그러면 네. 하락이네요. 시즌 3는 하락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말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또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황주명 대표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너의 주인공 분들입니다. 주린이 세 분. 그러나 수익률을 지금 보신다면 이분들에게 누가 주린이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자, 먼저 증권가의 뉴페이스. 방송가가 아니네요. 증권가의 뉴페이스. 아들 우진이의 주식은 최소 수익률 300%를 만들겠다. 탈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재밌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담도 되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안 오르면 어떡하지? 네. 와. 너무 근데 요즘 좀 그렇네요. 네. 그걸 또 슬픈 것 극복해야. 네. 네.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네. 왕이 되려는 자. 전문가 네. 직업병인데 주린이한테 갔어요 지금. 아들 주식 계좌도 지금 파란불 대잔치 하고 있습니다. 아들 우진이 주식까지 지금 네. 함께 운용하고 있는 여진 씨였었고요. 수익률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식 바구니는 꽉꽉 채워야 제맛이지. 나느냐 욕심쟁이. 기상캐스터 양태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빈 씨 오늘도 이제 조금 이따 또 네. 날씨하러 또 가야 가야죠. 되는데 지금 가을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 갑자기 월요일부터 너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0도. 그래서 오늘 좀 쌀쌀하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진짜 많이 추워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져요. 2도요? 네. 겨울인데? 기후도 지금 주식시장입니까? 갑자기 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그렇네요. 생각했어요. 네. 주식시장도 파란불인데 오늘 네. 막 먹구름 뜨고 쌀쌀하고 빨리 트렌치 코트 입어야 되나? 못 입을 것 같아요. 한 3일 여러분. 입고 그리고 다시 더워집니까? 아니면 이제 이대로 쭉? 근데 뭐 조금 다시 올라오기는 해도 이제는 좀 점점 더 날씨 쌀쌀해지겠죠. 네. 날씨 그러면 조정. 천연가스가 좀 올라가겠네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천연가스 엄청 떨어졌던데. 정말 그러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추워진다는 이 뉴스에 우리 이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은 네. 그렇죠. 가스. 뭐 내지는 원유로 내지는 또 이렇게 오히려 또 접근하신다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쏜다. 내가 여왕벌이 될 상인가?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안녕하세요. 네. 스텔라장입니다. 지금 차곡차곡 쫓아가고 있어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왜요? 왜요? 그냥 애초에 장이 안 좋은데 그냥 안 잃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장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막 지금 문자 메시지 오는 것들이 인플레다, 물가 상승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네. 보통 막 그런 고정관념은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이고 이러면은 이런 거 잘 안 느껴질 거다. 그렇지는 않죠. 저는 정말 그 직업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티스트라고 해서 그런 거에서 되게 무지하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주식 파이프라인도 두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작권료나 이런 것도 되게 근데 그게 좀 저작권료는 좀 별개인 게 너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뭔가 그거에 기반해서 제가 뭘 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나 뭐나 저는 사실 물건을 막 많이 사지는 않아서 잘 그게 체감이 안 되는 편인데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은 배달 음식비예요. 맞아. 배달 음식 진짜 많이 시켜 먹는데 진짜 야금야금 배달비가 계속 오르고요. 음식값도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한 끼 좀 잘 먹어보려고 해도 그냥 한 2, 3만 원 금방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린이 쇼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의 법칙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내돈내투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주린이 3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둘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하고 주린이 3명은 소개된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셋째, 투자 종목수, 투자 비율, 갈아타기, 현금 보유 모두 주린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린이 순위는 최초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이렇게 게임의 룰 들어보셨죠? 200만 원 대비 저희가 석 달 동안의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은 아니고요. ETF이긴 하지만 여러분 ETF 많이 아시죠? 거기엔 또 많은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시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수익률을 밝혀드릴 텐데 이거는 현재가 장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로, 그러니까 전일 종가로 이제 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태빈 씨. 네. 아주 살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2차 전지를 조금 팔았어요. 한 10주? 그냥 왜냐면 2차 전지에 제가 100만 원 이상 50% 이상의 비중이 실려 있었는데 조금 회복이 되길래 그때 한 171원 손해를 보고 10주 정도 팔았고요. 좀 더 팔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된다. 2차 전지도 좀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일단 뒀고요. 그래서 그 돈과 현금을 갖고 있는 걸 합쳐서 빅스를 다시 샀습니다. 근데 빅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2%인데 아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S&P 500의 빅스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떨어지면 상승하는 구조인 ETN인데
지금 좀 약간 오늘 밤 좀 네. 수상해 보여서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는 은행, 2차 전지, 미디어 콘텐츠는 한 주만 갖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그대로인데 네. 총액 대비 수익률은 7.11%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진짜 대단한 수익률이고요. 네. 대단히 7.11. 대단히. 네. 핵심의 양대 축은 그러니까 종목은 많아 보이지만 신한 빅스 ETN과 그렇죠. 2차 전지, 타이거, 네. 2차 전지 테마. 두 개가 좀 주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강한 쪽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 대비 강한 거죠. 네. 가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자, 살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 이여진 씨. 네, 저는 천연가스 저의 빚. 샘물 같던 천연가스를 이거 완전 아웃했네요. 완전히 다 팔았어요. 이야, 탈탈탈 기가 막히게 팔고 18.56%의 수익을 내고 팔았고요. 네, KB 천연가스 선물 ETN을 네. 18%의 익절. 그리고 2차 전지를 조금 더 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차 전지 마이너스 조금, 네. 게임 마이너스 조금, 네. 신재생 에너지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조금이라는 건 마이너스 1% 정도를. 네네. 그다음에 코텍스 은행도 마이너스 조금, 이 마이너스 1.87. 타이어 지금 비중으로 보면 네. 어느 게 가장 많나요? 비중은 잠시만요.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가지고. 네네. 왜냐면 이제 갑자기 KB 천연가스 선물이 제일 규모가 컸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을 던지고 나니까 이거에 뭐 제약마가 아마 미디어 컨텐츠일 것 같아요. 여기가 100만 원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60만 원 가지고 있는데 2천 원 지금 플러스 나 있고요. 나머지 2차 전지가 제일 많네요. 80만 원 있어요. 그 마이너스 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다 마이너스인데 이제 예전에 매수했던 것들 때문에 저는 총 수익률은 12.06%. 네. 일단 12%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달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어쨌든 마이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긴 한데 네. 지금 오늘 시장을 관점으로 좀 보면 이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플러스. 상당한 지금 와.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고요. 그래요? 네. 팔았는데 오늘 아침에. 팔았다고요? 네. 지금 이여진 선수 갑자기 어떠니? 네. 어떤 중압감 때문인가요? 네. 이런. 네? 오늘 아침에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네. 하나씩 그냥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갖고 있을까 해서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ETF가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아니 수수료 원래 더 싸요. 더 싼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증권사 수수료는 다르죠. 아. 세금이 증권사 수수료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예. 개별 HTS별로 다르게 되니까. 이여진 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률 12% 일단은 그동안의 가장 주력 종목이었던 KB 천연가스 선물 ETN을 완전 아웃한 그런 것이 좀 특징으로 남아 있고요. 현재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FN 신재생 에너지 정도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장이 지속된다면은 그 싸움이 또 펼쳐지니까요. 자 다음은 스텔라장.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예. 그리고 내버려뒀더니 조금 더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행 레저, 2차 전지 테마, 신재생 에너지, 빅스 이 4개를 다 비슷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 30만 그리고 현금도. 원씩. 네, 그래서 이제 남은 현금 85만 원. 좋다. 네. 이고요.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오늘 게임이 좀 많이 떨어졌길래 오늘 좀 게임을 주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라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에 좀 물을 타면서 현재 트렌드에 좀 가령 하락이라든가 에너지 업종을 좀 해볼 생각은 없나요? 빅스에다가 좀 물을 타볼까 하고는 있는데 지금 빅스가 꽤 많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제가 그때 치고 빠지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탔다가 그 금액만큼 더 물릴까 봐 지금 일단은 근데 이제 다들 좀 다시 한 번은 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질문으로 제가 이따가 해볼게요. 빅스를 어떻게 하냐. 이건 황주명 대표 거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과 함께 오늘 또 조금 이따 전략가 그룹에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에 주린이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이여진 12.06%. 와. 여러분 수익률입니다. 멋지다. 네, 손신율이 아닙니다. 2위 양태빈 7.11%. 다시 7%. 스텔라장
1.71%. 왜냐 스텔라장은 현금 8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훨씬 더 앞으로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또 유리한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위 이어진 씨가 계속해서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부대 전략가분들 지금 뭐 여러 번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세 분이? 네, 그러네요. 인정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 몇몇 진짜 잘하시네요. 네, 여기서 먼저 나온 질문을 소화하고 새로운 걸 보겠습니다. 빅스, 이 신한 빅스, S&P 500 빅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황주명 대표. 일단은 항상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올 시즌입니다. 겨울에는 특히 이제 11월 사건 사고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시 10,000원대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대가 오게 되면 재매수 가능하다. 그때 이제 9,500원부터 치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10,000원부터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 로직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는 우리가 뭐 테이퍼링이 안 온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왔습니다. 지금 오고 있고 굉장히 뭐 기정사실화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제 배달 물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빅스는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텔라장의 고민 지금 마이너스 7%의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루면 됩니다. 나는 이거 여러분 황지명 대표의 의견입니다. 이게 하루에 이거에 마이너스 7% 하루에 복귀돼 사야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스텔라장 어때요? 그냥 물을 너무 많이 타지 말고 타긴 조금만 탄다. 타볼까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네. 그것도 좋은 점. 네. 일단 오늘 밤에 S&P 500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증권사랑 좀 많이 이제 커넥션을 하는 게 현재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부동산 대출금리 그 보증금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증권사도 지금 CFD도 10% 담보였던 게 40%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 좀 자금 묶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시총 높은 것들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진짜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도 돈이 마르고 있다. 그쪽도 지금 빚 투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 누구였죠? 타이거 FN 신재생.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어쨌든 좀 트렌드에 맞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이 에너지 쪽으로 오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함께 오르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하락을 하면서 더 좋은 매수의 기회도 좀 열려 있다. 오늘 사실 OCI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좀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는 이유인데가 뭐 에너지 가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유주도 오늘 정유주가 일단 메인이고요 오늘. 그래서 요 흐름이 근데 저는 유가가 WTI 기준으로 80은 조금 이제는 좀 고점 느낌은 나요. 그래요? 근데 물론 근데 이게 제가 천연가스를 이야기했을 때처럼 폭락하는 흐름은 없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정도 가격대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 신재생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거라서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계속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그러니까 이 유가 자체가 더 튀고 나가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은 좀 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고유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무조건.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걸 이제 옥죄기 위해서 중동에 자꾸만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가 관련 부분을 이제 무력 개입을 하면서 좀 이제 제어를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오면서 셰일 혁명을 만들었잖아요. 굳이 중동 이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좀 땡겨왔다가 중동에 힘을 뺐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오일 쪽에 힘을 빼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중동에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사우디 쪽에서 증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지긴 하는데 이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 그거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별 무리는 없고 다만 정유주는 좀 지금은 약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은 시장이 최근에 이제 다수소설이 바뀌잖아요. 이제 지금 $100 간다라는 게 다수설로 되는 이 시점에서 문서진 대표는 오히려 멈춤이다. 80달러에서 멈춤이고 시간의 격차를 두고 신재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오늘 또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연관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 뭐 KB스타 FN 수소 경제 테마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수소 관련 쪽입니다. 저는 한 번만 더 불러주시고요. KB스타 KB스타 FN 수소 경제 테마 367770 종목번호 종목번호입니다.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수소 관련 쪽의 이제 테마 종목인데 제가 최근에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전 전통 에너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오를 수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그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넘어가면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관련 이제 이 원자재들이 올린 그린플레이션 관련 쪽인데 결국에는 궁극의 목표는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도 신재생 쪽으로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종목에 딴 게 아니라 마음에 든 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고민했던 건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도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당분간 자금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이 풀렸을 때 들어오면 어디를 들어올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반도체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업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동차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비중이 높은 요 수소경제 쪽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다 그게 차를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전기차를 보고 들어오는 그렇죠. 전기차를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전기차는 2차 전지 테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게 중심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문서진 대표는 거의 이쪽 올인입니다. 신재생, 수소경제, 2차 전지 어때요 이런 쪽?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좀 구미가 좀 당기나요? 3달 제한만 없으면 되게 좋은. 그러나 당장은 별로다. 근데 지금 오늘 또 보면 이 종목들이 지금 다 시장에서 방어를 해주잖아요.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서진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강영현 팀장. 일단은 강영현 팀장이 미디어 콘텐츠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고 일단 AS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도 또 새로운 종목 소개를 갖고 들어왔네요. 네. 인플레이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섹터와 업종을 선택하는 전략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재무제표가 좋든가 성장성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 간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빠질 때 사서 먹고 차익 실현하고 또 빠질 때 기다렸다 먹고 나오고 하는 거 아니면 고점에서 인버스 덮어놓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가는 전략이 아니면 많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다 지금 계좌들은 뭉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 달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선택에서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좁아진다. 설당이 점점 마른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 먼 곳만 보내요가. 네, 저게 뭐냐면 지금 검은 선으로 돼 있는 게 저 32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걸 페드가 예상한 거가 저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점 화살표 방식으로 32개월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테이퍼링 인제 시작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용지표 나왔는데 2번 루트를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2번 루트는 1969년 루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22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FOMC가 올리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금리 상승,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32개월 예상했다 22개월로 땡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돌발 변수로 국채 시장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바꿔보시면 두 번째 PPT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그 닷플랫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예정 스케줄을 그러니까 투표한 거예요. 우리가 점도표라고 합니다. 점도표라고 하는 겁니다. 통화위원들이 점을 찍죠. 자기들의 의견을. 네. 그게 원래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했는 건데 원래 지금 국채는 지금 하얀 선 맨 밑에 있는 하얀 선을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이번에 얘기했어요. 9월 달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뭐 기준 금리뿐만이 아니라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라고 한 겁니다. 그 유가 렌트, 임금 이게 안 빠지면 인플레는 진정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4,700은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비싼 그런 지수 대역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고 충분히 빠지고 현금 갖고 있고 장 돌릴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미디어 엔트 같은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위로 튈 때는 갑자기 확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5% 10% 먹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고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지금은 생존하기 위한 전략 같다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건 철강을 가져왔는데 네, 볼까요? 네, 철강 업종 중에서 비중이 코덱스. 네. 코덱스 철강 117680입니다. 네. 근데 철강이 뭐 인플레 해지하는 그런 수단도 있고 한데 철강을 투자하실 때는 포인트 딱 하나 있어요. 구리 가격 올라갈 때 철강 투자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구리 관련된 주식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구리 주식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철강주도 같이 올라가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인플레에 대한 해지도 있겠지만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를 구리 가격이 반영하기 때문에 철강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덱스 철강이 말은 철강이지만 비중으로는 고려아연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높고요. 오늘 고려아연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버티고 오히려 5% 가량 오르는 게 이제 이런 좀 소위 말한 구리 철강 은을 때려놓은 거네요. 그렇죠. 종목이 되게 멋있네요. 생산도 비중 많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좀 있는. 그래서 이거 인플레를 했지. 인플레 해지할 수도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가면 좀 깨져도 덜 깨질 것 같고 미디어나 은행 같은 건 오늘 금리 인상이 누그러졌으니까 빠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안 하면 11월에 반드시 할 거다. 그러니까 지수 빠질 때 은행주 사놓으면 안전하게 먹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빠졌을 때는 물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제 생각이지만 연말로 가면서 배당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철강 뭐 그런 것들 무조건 지금은 바이더딥 하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달라든다 그러죠. 몸이 막 해가지고 막 사러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충분히 빠질 때 한 발 뒤로 빠졌다가 매수로 가보시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영 팀장 오늘 자료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고용이 좋아지는 속도 뭐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업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긴축도 더 빨리 하고 금리도 더 빨리 오르게 되니까 소위 말한 금리 인상의 속도도 더 가팔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진다는 이유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코덱스 철강까지 좀 갖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 뭐 관련해서? 아니 근데 뭐 은행은 그러면 그렇죠. 기존 거 AS 금융은 어떡합니까? 은행 어떻게 오늘은 못 버티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은행 거기 보시면 밑에 저점 있을 거예요. 저점. 저점 수준 전 저점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사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된다. 금융주는 갈 수밖에 없죠. JP모건이 우리나라만 이렇지 해외 쪽은 금융주들 다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버전스가 나긴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큰 트렌드는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질 때 오히려 사주면 괜찮고 은행주는 비싸게 사면 못 먹어요. 밑에서 사서 10% 보고서 사는 거니까 안전하게 트레이딩. 잘못 샀네요. 그럼 저는. 그 태빈 씨는 이런 매매에 대한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져가지고 약간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라든가 주린이 여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 솔직하게 물 탑니까? 6만 9천 원대인데 우리 황주명 대표부터. 저는 삼성전자는 정말 오랫동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1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00억 밑으로 내려온다. 400조 밑으로 내려온다. 제가 볼 때는 시총 350조에서 400조 사이가 매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럼 410조인데 그럼 6만 9천 원에서 더 빠집니까? 그러니까 저가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은 똑같아요. 엄마 마음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포인트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알겠습니다. 네. 문서진 대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서진 대표에게. 저는 삼성전자는 반포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반포자이가 지금 가격에서 20%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다만 반포자이를 사서 내가 한두 달 만에 팔아서 이득을 볼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포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내가 단기적으로 한 3, 4개월 안에 뭔가 반등을 노려보겠다? 그러면 저는 물은 안 탑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영 팀장.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의도 생리를 딱 아시면 돼요. 여의도 내가 펀드 안 뺏기고 내가 몇천억 운용하는 사람이야. 삼성전자에다 때려 넣어서 내가 수익률을 오버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 빠진 거 만회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지져가지고 반등 줄 때 지져가지고 중소형주로 막 지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단기 급반등이 어려우니까 수급 안 들어온다. 까꾸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전문가들의 세 분의 의견이었었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다들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린이 분들 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